자, 오늘 시작은 이 두 가지 로고로 다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죠. SKT 유심 유출 사태를 아마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현재 뭐 사장부터 나와서 임원까지 나와 설명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웠어요. 뭐 절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런 내용들을 접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아니 저거 설명하는 내용이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건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어디까지 피해가 가는 건데, 좀 전문적인 용어들도 많이 나왔고 사태 수습에 대한 방식도 얘기는 했지만, 사실 보통 사람들이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선 여러 가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 불안감을 표현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선 좀 일부 와전됐거나 잘못된 내용들도 전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저도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LG를 쓰고 있는데 SK 유심 사태를 보면서 사실 방송으로 이걸 얘기를 뭐 굳이 해야 되나? 뭐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실 거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가 하게 됐던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다크웹과 관련되어 있던 문제였고요. 일단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저희 가족들은 다 이제 LG를 쓰지만 저희 친척들 분들 중에는 뭐 SK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여러 가지 소통도 좀 해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그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도 함께 여쭤봤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먼저 못부터 받고 좀 출발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나라가 해킹과 관련해서 생겼던 문제들은 검색만 해보셔도 정말 많을 겁니다. 사실 웬만한 이동통신사 다 있었고요. 우리가 쓰는 인터넷 브라우저, 쇼핑몰 거의 다 있어요. 개인정보가 털렸다, 이런 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뭐 우리 개인정보가 이제 뭐 그게 보안이 되는 거냐, 이미 인터넷에 다 퍼져 있는데 라고 얘기할 만큼 개인정보가 터졌던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죠. 그럼 이번에 SK 유심 사건은 도대체 왜 다른 사건과 다르게 왜 이렇게 난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사태는 어떤 부분이냐면 정말 처음으로요, 핸드폰에 있는 그 유심이 털렸답니다. 자, SK의 표현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털렸다라는 게 아니고요, 유심이 털렸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심이 털렸으니까 여러 가지 추측성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 유심을 꽂고 이 안에서 계좌이체, 뭐 심지어는 우리가 뭐 그걸로 돈도 뽑기도 하고 돈도 송금하고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어쩌면 우리 핸드폰 안에 모든 금융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유심이 털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큰일 났다, 나 돈 털린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유심이 털렸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맞습니다. 개인정보가 털렸다, 이것도 심각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유심 정보만 털렸다라고 했을 때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면 다 똑같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걸로는 여러분의 통장을 못 턴다. 못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털거나 계좌이체를 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뭘 하려면요, 개인정보라는 게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유심 정보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해서 과거에 있었던 많은 그 우리 스미싱 사건들, 사기들을 보게 되면 일부러 뭐 신분증 보내기도 하고, 해킹해서 여러분 앱에 있는 사진첩에 있는 신분증 탈취하고, 이런 뭔가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혹은 악성 코드를 보내거나 어떤 이상한 사이트 주소를 보내거나 이런 식의 작업들이 있었던 환경이었죠. 따라서 유심만 놓고 봤을 때 유심이 털렸다라는 게 무조건 금융적인 피해로 직결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너 김원 지금 혹시 SK에 광고 받았냐? 저한테 줄 리가 없죠. 또 하나는 SK의 입장에서 유심이 털린 게 사실상 뭐 외부에 넘어가서 그걸로 금융적인 피해가 오는 게 아닌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야? 왜 이렇게 다 불안해하고 걱정해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다른 데서는 이 얘기가 없더라고요. 뭐 대부분 뭐 좀 과장되게 표현하시는 것들, 유심이 털리면 모든 게 끝난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이번 SK 유심 사태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 문제점들. 첫 번째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SK가 했던 대처 방식도 되게 이상해요. 그리고 유심이 유출되게 되면 도대체 어떤 피해를 주고 왜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심만 교체하면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피해가 생기면 진짜 SKT는 다 물어줄까? 법자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도 아까 가족 말씀을 드렸죠.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 6가지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번 하고 하나씩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너무 딥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은 좀 많이 건너뛸 겁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대처하실지,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입장을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부터 먼저 첫 번째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 정도 됩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사람들 절반 정도가 가입을 한 거죠. 아주 오래되기도 했고 가장 광고도 많이 했고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유심이 털렸다라고 얘기하니까 유심의 정보가 넘어가서 이 사태가 발생되는 걸 제일 걱정하시는 겁니다. 바로 심 스와핑입니다. 쉽게 하면 여러분 유심 똑같이 복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폰 바꿔보셨나요? 내 핸드폰에 있는 유심을 새 핸드폰 공기계에다가 넣으면 개통이 되죠. 근데 그 유심을 복제했다고 가정해보면 내 핸드폰 번호가 2개가 되는 겁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심 유출이 됐고 유심이 복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심 옮기고 나서도 그 핸드폰에다가 앱부터 모든 걸 다 옮겨보셨을 거예요. 사진도 옮기고 주소록도 옮기고 그렇게 옮겨야지만 그 핸드폰을 바꿨을 때 제대로 쓸 수 있었던 것처럼 복제 유심 가지고는 사실 그럼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사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SK를 믿는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SK의 발표에 따르면 유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서버는 다르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번에 털린 건 유심이고 개인정보가 털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털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금융적인 부분들을 악용할 소지는 없고 지금 현재 유심 가지고 범죄자들이 만약에 악용한다라고 치게 되면 복제폰으로 스미싱 작업하는 거, 피싱 작업하는 거, 뭐 이 정도에 대한 위험성까지가 현재 상황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SK의 말을 100% 신뢰할 때라는 기준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요, SK는 발표에서 이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봤을 때 유출된 범인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말도 같이 붙였죠. 그리고 위험한 고객 순으로 먼저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정보가 털리지 않았다라는 전제 조건이라면 유심에 국한돼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신들의 서버를 다시 점검을 하겠다. 그리고 불법 복제 유심 인증 차단인 FDS를 최대한으로 올리겠다.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정말 말 어렵죠? 그러니까 복제 못하게 하겠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제 무료로 운영하겠다. 이게 발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리기 위해 문자 안내를 다 하겠다. 그리고 디지털 취약층에게는 상담사가 직접 전화를 내서 연락을 하겠다. 그리고 원한다면 유심 카드는 무료로 교체해 주겠다.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오늘이었죠. 28일 월요일부터 전국 티월드 매장과 여기도 중요합니다. 공항 로밍 센터에서 전부 하겠다. 일시에 몰려서 어려우면 매장 예약을 해서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자비 교체 비용은 돌려주겠다. 또한 알뜰폰 사용자도 똑같이 하겠다. 자,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현재 원인과 규모에 대해서는 조사가 시작됐고 자세한 내용은 조사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치 방안을 설명을 하겠고 그날 나와서 한 얘기는 고객정보 보호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라고 하고 이야기를 멈춥니다. 저는요, 여기 대기업이잖아요.
말이 일단 어렵습니다. 뭔 말인지 참 알아듣기도 어려웠죠. 그리고요, 그걸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도 잘 안 해요. 그리고 가까운 데 가서 대리점 가서 유심을 교체할 걸 얘기를 하고 있죠. 되게 신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심을 교체하래요. 전 물량이 다 확보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요, 마치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우린 이렇게 해줄게. 너희 가서 해. 이러면 밑에 있는 대리점들 그리고 공항에 있는 직원들은 미치는 거예요. 없잖아요. 업무 마비가 오잖아요. 자기들한테 물량은 없는데 위에서는 갑자기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위에선 던지고 밑에서 수습해야 되는 상황? 모든 욕은 이제 여기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마치 여론 잠재우려고 하듯이 왜 그랬지? 라는 좀 이상한 생각도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하나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각 전문가분들한테도 전화를 돌려봤는데 또 하나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왜 다 유심 무료 교체를 얘기했지? 였었습니다. 뭐냐면 유심을 무료 교체해준 게 아니라 최근에 1, 2년 사이에 핸드폰 기종 바꾸신 나름 최신 기종이신 분들 좀 조회해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냥 우리가 쓰는 유심 말고요. 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가입을 하신 분들이면 인터넷으로 이심 그거 할 수 있고요. 자급제로 하신 분이면 대리점 방문해서 이심으로 교체하면 돼요. 그럼 이심 서비스로도 가능하면 이심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심을 무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유심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심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뉘잖아요. 어느 정도 이 대란 사태는 막을 수도 있는데 이 대란 사태가 분명히 벌어질 걸 알 텐데도 그냥 우린 할게. 대리점 니들 화이팅. 우리는 물량을 열심히 해볼게. 물량이 안 나옵니다. 지금 발표되고 있는 내용들 보면요. 거의 2200만인데 가입자가 물량이 10만, 2만, 4만 이게 끝이에요. 되게 이상한 표현인 거죠. 사태 수습을 위해서면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피해를 안 입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줄게. 그냥 이게 답니다. 그냥 최신 기종도 유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또 하나 오래요. 이것도 참 신기해요. 오라는 게 무슨 맛집 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와서 줄을 계속 서래요. 사실 과거에도 이런 사태 다른 이제 통신사가 있었을 때는 원하면 거기다 주소 배정하면 다 택배로 발송을 해줬거든요. 근데 와서 기다리고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은 또 그냥 돌아가야 되고 이제 그러고 났더니 예약 신청을 하래요.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가는 짓을 나는 대기업인데 이렇게 생각 없이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이제 갑자기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 맞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부분들 자세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터지죠. 안 들어가져요. 대기번호 뜨고요. 또 몰린 거죠. 몰려버렸습니다. 뭔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대기업인데 예상을 못하는 건가? 싶을 만큼 되게 좀 그렇게 한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자, 지금 현재 유심도 못 바꾸고 그리고 유심 보호 서비스도 안 되시는 분들 많이 불안하시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영상 끝까지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좀 외부에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람들 사이에 그거 두 개 안 되니까 유심 비밀번호 있죠? 유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거는 그냥 이 기기에 대한 유심 비밀번호인 거지 사실상 그건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 사태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연락을 받게 됐고 또 하나는 이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좀 불편한 소식이면 해외 로밍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요. 뭐 세계가 그걸 빨리 풀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해외 로밍은 하시려면 다시 보호 서비스를 해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도 좀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SKT의 이상한 그 대처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보도자료를 확인해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4월 19일날 유출됐다라고 언론에 나왔어요. 그리고 22일날 발표가 떴습니다. 자, 이것도 날짜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4월 22일날 발표를 했는데 정보가 나가고 3일 뒤에 우리한테 알려진 거죠.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 SK가 확인한 시간은요, 18일 오후 6시 9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한 것보다 더 전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거짓말인데, 누가 거짓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4월 18일 오후 6시 9분이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법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이런 침해 사고가 발생을 알게 된 지 24시간 이내에 시행해야 된다, 신고해라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 무려 45시간, 거의 2배 지났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무언가 수습을 한 건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시간을 끌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에게 알려진 건 더 늦어진 겁니다. 그리고 더 열받는 것 중에 하나, 문자 받으셨나요? 앞에서 문자 얘기했죠. 저 문자 받으신 분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제가 이 방송 확인할 때까지도 문자 받은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문자에 대한 광고 문자는 오는데 이걸 뭘 해라 라는 내용에 대한 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말은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SK는 많은 가입자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는 부분들은 뉴스보도 혹은 자신들 홈페이지, 혹시 SK텔레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들 계신가요? 평상시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굳이 들어가면 핸드폰에 앱 설치되어 있는 SK 그 앱에 들어가면 모르지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뭔가 상황을 자꾸 축소시키려고, 자기들 뭔가 잘못한 거 감추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무언가를 막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정보들도 계속 퍼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유심 유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왜 피해를 주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외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여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정보를 털려면 유심도 있어야 되지만 개인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뭐 대출 받거나 뭘 하거나 가입하거나 인증하거나 할 때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유심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궁금하시면 저도 이렇게 전달받았는데, 공기계에 여러분 지금 핸드폰 유심 옮겨놓고 켜서 거기서 아무 정보가 없는데 그걸 새로 인증받는 걸 해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돼요.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다시 그게 작동이 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SK는 개인정보가 아닌 유심만 털렸다고 하니까 유심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심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뭐 IMSI 어렵죠. 네, 뭐 심, 뭐 그런 것들, 뭐 시리얼, 유심 카드, 뭐 자체 번호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실제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심 시리얼이라는 게 하나가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유심 카드 자체 번호입니다. 그리고 IMEI 휴대폰 기계의 번호입니다. 그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IMSI라는 정보가 있는데 말 어렵죠? 그냥 가입자 여러분 정보입니다. 그냥 사용자를 고유식별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통신사가 님 맞군요 라는 걸 인지하는 정도입니다. 자, 요런 내용들이 유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보만을 가지고는 여러분이 쓰는 은행이나 코인이나 주식을 못 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털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여기까지 때문에 그러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거의 없는데 선택적인 문제긴 한데 유심의 연락처를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혹은 문자 메시지도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정보가 어쩌면 털릴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SNS로 문자로 누군가한테 신분증을 보냈다든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혹시 모른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100%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로 원래 기능으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유심은 그냥 기본 기능이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을 통신망에 인증시키는 도구입니다. 해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 작업이죠. 따라서 우리가 쓰는 사진, 앱, 대화, 정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털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뉴스 기사를 몇 개를 봤어요. 이게 사실 뭐 오픈소스라고 하는데
중국 해커 그룹이 많이 쓰는 뭐 BPF 도어인가? 뭐 그런 방법이래요. 저도 잘 그쪽 분야는 모릅니다. 이게 2021년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됐던 내용인데 서버에 심어놓고 오픈소스로 하는 거라서 누가 그런 공격을 했는지 찾는 것도 되게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크게 나누면 세 가지예요. 첫째, 진짜 그 해커 그룹이 그 서버 안에 직접 들어와서 했다. 그러니까 SK가 뚫린 거죠. 이것도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유심 정보가 털릴 정도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내부에 누군가가 실수로 악성 코드를 심게 됐던 거. 뭘 잘못 건드렸거나 다운받았거나 실수로. 세 번째는 고의적으로. 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가장 큰 확률인 거고요. 물론 첫 번째 경우, 직접 해킹을 했다라는 경우가 없던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털렸던 사례 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높은 가능성처럼 보이죠. 물론 이거에 대한 조사는요. 최소 2, 3개월, 최대 1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아마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어쨌든 니들이 잘못한 거니까 빨리 수습하고 빨리 정보 알아내고 우리한테도 적절한 보상도 하고 우리의 피해도 최소화시켜야 돼라는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그겁니다. 야, 진짜 유심만 교체하면 끝나는 거 맞아? 라는 궁금증이죠.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유심 교체하면 끝나는 거 맞습니다. 사실 유심이 바뀌게 되면 이 사태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될 거예요. 유심이 털린 거니까. 개인정보가 안 털렸다면. 자, 그럼 따라서 유심 데이터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현재 유심이 변경이 되면 여러분의 핸드폰을 복제를 해서 심스와핑에 대한 어떻게 보면 스미싱 범죄들을 저지르는 확률은 분명 줄어들 겁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사실이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얘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SKT 가입자 폰이 갑자기 먹통이 되더니 모르는 사람에게 5천만 원이 전송됐다. 이거 SKT 사태 발생되고 그 이후에 발생된 사건 뉴스입니다. 자, 이 사건도 꼭 잘 기억해 주십시오. 야, 네 말대로면 안 된다며.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좀 신빙성 있는 말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내용이 100% 진실이라는 가정입니다. 자신의 아이폰 핸드폰 자체가 갑자기 먹통이 되고 끊어진 거예요. 해지가 된 겁니다. 뭐지? 하고 봤더니 새로운 핸드폰이 개통이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핸드폰에 유심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 묻어버린 거죠. 누군가가 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정보를 신분증 같은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5천만 원을 탈취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심 복제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맞잖아요. 핸드폰을 해지하거나 없애려고 해도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했지? 자, 요 사태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직은 알 수 없으니까. 자, 지금 범죄에 대한 가능성을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뉴스 기사가 떴으니까.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 내용을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유심이 털렸다. 그것만으로는 여러분의 금융정보를 해킹할 수 없다. 진실입니다. 어디가 있어야 되냐고요?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정보? 우리 개인정보 이미 옛날에 많이 털렸잖아요. 그 이후에 신분증을 바꾸신 분도, 주민등록증을 바꾸신 분들도, 혹은 개인정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죠. 이사를 했거나 뭘 했거나.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데이터들은 다 희미해질 거니까. 그런데요. 제가 다크웹에서 좀 이상한 걸 알아봤습니다. 현재 다크웹에서 15,000달러에 판매 중인 문서입니다. 자료죠. 자세히 보시면 한글이 적혀 있을 겁니다. 이 사태는요. KS 한국고용정보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버렸습니다. 약 36,000명에 대한 정보가 유출이 됐고 이게 다크웹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 해서 수사에 착수가 들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안에는요.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주소 이런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자, 망상입니다. 유심을 털었던 해커 그룹이 만약 다크웹에서 개인정보, 저런 정보들을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 할까요? 유심 데이터에 있는 사람과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 핸드폰 번호 적혀 있잖아요. 일치하는 사람들을 만약에 찾아낸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뭘 확보하게 되죠? 개인정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유심 정보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개인정보를 확보하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두 군데가 털렸습니다. 한 군데서는 개인정보, 한 군데서는 유심.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요. 핸드폰은 여러분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증정보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피해가 생기면 SKT는 정말 다 모든 걸 책임을 져줄까? 지금 이 사건 봐보세요. SK의 입장 어떻죠? 우린 유심만 털렸어. 개인정보 본인이 관리 잘못한 거 아니야? 아, 개인정보는 저쪽에서 털렸네. 이거 우리 못 물어줘. 무슨 뜻이냐면요. 법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 유심 사태 때문에 생기는 피해들에 대해서 SK는 100% 책임을 지겠다. 단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자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그렇죠. 정말 SK가 이거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줄까? 아니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첫 번째, 일단 SKT에서 유심 정보가 나간 그 범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경위가 명확해야 돼요. 그 경위가 없는데 SK에서 털렸다는 거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이거 짧으면 2, 3개월, 늦으면 1년 걸려요. 이거 일단 하나 문제예요. 그쵸? 두 번째입니다. SK가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 자신들은 유심만 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론적으로 유심만 유출됐다. 유심만으로는 계정 못 옮긴다. 개인정보 누가 관리 잘못했다? 당신이요. 너. 본인이 개인정보를 관리 잘못한 거예요. 기업이 얘기할 게 분명히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업은 일반인과의 소송에서 거의 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유심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되어선 되게 많아요. 통신사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가 많이 쓰는 인터넷 웹브라우저도 있고, 그리고 저기 웹사이트 거기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무슨 파크도 있고 되게 많아요. 거기에 보면 가끔씩 개인정보가 털렸던 사태들이 꽤 있었던 거 아시죠? 찾아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많습니다. 그거 집단 소송하면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 원입니다. 네, 10만 원입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KT가, LG도 옛날에 그랬고요. KT가 예전에 한번 개인정보가 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단 소송을 했어요. 2014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집단 소송을 했고요. 당시 개인정보가 털리게 되면 배상에 대한 명령은 거의 다 10만 원이 그냥 거의 고정이에요. 물가는 지금 그렇게 올랐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다 10만 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라서. 그때 당시에 1심은요. KT한테 1인당 10만 원을 명령을 하게 됐어요. 끝난 줄 알았죠. 그때 그 KT 법인이 김앤장이었거든요. 김앤장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앤장이었는데 최종 대법원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끝났어요. 10만 원도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KT가 이겼죠. 개인정보가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제도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징벌적 배상, 손해배상 제도 있죠. 외국에선 분명히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이런 부분들을 좀 막고 있는, 국회에서도 계속 계류 중이라고 저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남원호 변호사님께 여쭤봤는데 계류 중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좀 막는 이유가 이런 대규모 사건이 터지면 일단 형사사건으로서 대표나 관리자를 책임을 지게 해요. 이미 징벌을 가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금액으로 또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게 현재 법조계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근데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가 사실 무조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변호사가 우리 편이지만요. 정확히 표현하면 변호인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서 부딪혀봤자 10만 원이 최대치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은 기업한테 붙죠. 금액이 크니까 기업을 이기려고. 그런데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딱 투과가 됐을 때 어떤 사태들이 가끔 발생하냐면 변호인들이 사람 쪽으로 붙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다 보면 가끔씩 기업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경제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라는 문제예요.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 갑자기 청구를 때려버리게 되면 회사 자체가 무너졌을 때 그 안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갑자기 회사가 공중분해 돼버리게 되면 생기는 그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맞다고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양쪽의 입장을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외국에서는 이런 문제들도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요 내용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결론적으로요. SK에서 현재 지금 우리한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도와주겠다. 배상을 전부 해주겠다. 저는 이거 한 가지 알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얘기하지만 유심 정보만 가지고는 돈을 털 수 없어. 이걸 알고서 하는 얘기예요. 무섭죠? 알고 있다고요. 법적인 건 빠삭할 거니까. 유심으로는 못하니까. 개인정보가 니께 언제 어디서 본인의 실수든 다른 회사의 잘못이든 이미 털렸던 거야. 그리고 얘기하겠죠. 이 회사, 다른 회사에서 털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회사하고 그러면 쌍방으로 소송해서 받아내면 되잖아. 안 돼요. 너 그 회사에서 털린 거 알았는데 너 개인정보 왜 안 바꿨어? 나의 책임이요. 너 왜 개인정보 수정 안 했어? 너 털린 거 알았다며. 너 그러면은 뭐 주민등록증도 바꾸고 해야지. 이런 거요. 어차피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우리가 100% 책임지겠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책임 안 질 거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가족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현재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봤을 때 외국 가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유심보호 서비스 신청 있죠. 그게 현재는 최선책이 맞아요. 외국 안 가실 거면. 근데 또 그것도 지금 먹통이니까 좀 짜증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자기 기종이 2심이 되면 2심, 영어 2여 2심이 되면 2심으로 바꾸는 것도 고민해 보세요.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빨리 어떻게든 유심 보호 서비스 신청을 하시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게 두 개가 먼저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가입이 안 되면. 그리고 유심 교체를 하시게 되면 근데 깔끔해지는 상황은 맞을 겁니다. 개인정보가 털린 건 딴 쪽인 거니까. 그래서 유심을 일단 먼저 교체하시는 게 최우선이고 그게 안 되면 유심보호 서비스 신청을 하시거나 2심으로 하시거나 그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유심보호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해외에 가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해외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유심보호 신청을 다시 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점 그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재 유심이 털렸다라는 그 내용만 놓고 보면요. 사실은 금융적인 데이터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만 조심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게 SK의 입장이에요. 얘네들도 알아요. 지들은 개인정보가 안 나갔다고 하니까. 피해 부분 책임져 줄게. 왜? 유심 나가서 돈 나갈 일은 없으니까. 돈 털릴 일은 없거든. 돈 털렸어? 그거 우리 잘못 아니야. 너희 잘못이야. 관리 잘못했잖아. 개인정보 어디서 했네.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지금 딱 요 말도 안 되는 대기업의 철옹성, 법적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해결책인 양 얘기해 주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불안하거든요. 우리의 개인정보를 그렇게 털리라고 한 기업도 없고요. 우리의 유심을 털려고 한 기업도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사고는 지들이 크게 쳐놓고요. 수습은 우리가 모두 다 해야 된다라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정말 대기업이 맞나 싶을 만큼 말이죠. 해서 지금 사태가 많이 걱정되고 두렵고 좀 그러실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보호 신청부터 먼저 그리고 부모님 것도 어르신 것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회에 부모님의 핸드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욕 잘 안 하는데 한 번만 할게요.
악마 같은 그 개시 짱놈 새끼들이 부모님 핸드폰에 억지로 가입해 놓은 이상한 서비스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 해제하셔야 돼요. 진짜 보면 열받으실 텐데 어르신들, 가족의 혹은 부모님의 핸드폰들 한 번쯤은 그 서비스 뭐가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요, 좀 알려드리고 같이 이렇게 좀 내용들도 정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불안해하는 영역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놔버릴 수도 없죠. 혹자가 얘기하는 대로 유심 털린 거 가지고는 안 돼. FM적인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의 개인정보들이 너무 외부에 많이 털려있다라는 불안감이 합쳐지게 됐을 땐 문제가 정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라이브 중인데 어떤 분이 명의도용 방지 신청도 좋냐라고 하시는데요. 명의도용 방지는요, 새로운 핸드폰을 개통할 때 얘기입니다. 물론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드렸지만 유심 복제는 유심을 유심으로 복제하는 거라서 새로 개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심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 그냥 공기에 꽂으면 작동이 되는 거라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그게 지금 현재 유심 사태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어책은 안 됩니다. 근데 그건 좀 다른 영역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르게 이 사태가 수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